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처럼 15세인 학생이, 다시 말하면 중학교 검정고시 시험과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패스를 한 학생이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와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의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했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아마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전에는 검정고시라고 하면 사실상 요즘에는 검정고시 시험 성적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겠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서 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작성을 통해서 수시 전형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점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또 희망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검정고시 준비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 또는 수능 대비 어떻게 준비해서 대학을 갈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 제1회 검정고시는 4월 5일 토요일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요. 2월 17일서부터 2월 20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서 접수를 다 마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검정고시는 아시는 것처럼 필수 과목 6과목의 선택 과목 7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요. 과목별로 25문항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합격이 유지가 됩니다. 자, 최근에 검정고시의 지원자 합격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25년도에 전체 응시자는 64,000명, 6,457명이었고요. 합격자는 5,585명이기 때문에 전체 합격 비율은 86.50%. 다시 말하면 중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보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검정고시 합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검정고시에서도 높은 성적을 맞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적어도 100점 만점 중에서 97점 이상의 성적을 맞게 된다면 그만큼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검정고시 시험의 패스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합격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거의 86.50%가 검정고시 시험을 합격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보냈다면 검정고시 시험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검정고시 성적이 의미 있는 점수가 되려면 97점 이상의 점수,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검정고시 100점을 맞는다고 하면 그만큼 더 의미는 크지만 97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입학자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과연 각 대학별로 실제 얼마나 합격이 이루어졌을까? 서울대학교는 2023학년도와 2024년도 결과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3년도에는 28명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37명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83명을 검정고시 출신자로 선발을 했고요. 고려대학교 69명, 성균관대학교가 작년에 많이 늘었죠. 2024년도에 34명에서 74명으로 늘었고요. 서강대학교도 28명에서 43명으로, 한양대학교는 55명, 중앙대학교는 44명에서 61명, 경희대학교는 96명을 선발을 했고, 이화여자대학교는 49명에서 80명, 한국외대는 67명에서 85명,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41명, 건국대학교가 51명을 선발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검정고시 합격자가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배경에는 첫 번째는 검정고시 수능 응시자들이 많이 늘었죠.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두 번째는 검정고시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학업을 목적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이런 학생들이 앞에서 보여줬었던 것처럼 의대나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정고시의 합격 비율, 검정고시 숫자, 또 검정고시에서 실제 의대나 약대에 진학하는 비율들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주로 합격을 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합격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수능이에요. 정시. 그 다음에는 논술 전형의 합격 비율이 제일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 실기실적 전형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정시에서는 수능이죠. 하지만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종합,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중에서는 논술 전형이 가장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가톨릭 대학교나 아니면 성균관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에는 수시 전형 학종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부에 대한 그 공정성의 강화 이전에서는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학생부 대체 서식의 작성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 반영비율이 높았지만 공정성이 강화되고 난 이후로 학생부 대체 서식에 작성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들에 대한 평가의 범위와 그 기재 범위가 축소가 되어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보였던 사례들처럼 실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액티비티에 대한 반영과 평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 정시,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약 3년 정도 기간 동안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나 또는 대학에 걸맞는 액티비티 활동들의 우수성들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2026학년도 대입의 일정을 보시면 검정고시 시험은 4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8월에 검정고시 시험이 있고, 그러고 나면 6월 3일에 평가원 시험, 9월 3일 평가원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수능 시험은 11월 13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들이 사실 별로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4월이나 8월 정도의 검정고시 시험을 봐야 될 거고, 1차적으로는 검정고시 패스가 목적이고, 두 번째는 2차적으로는 검정고시에 97점 이상 정도를 받아야 이것을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1등급과 3등급 범위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97점 이상을 맞아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썼을 때 유리할 거고, 또 100점을 맞는다면 그만큼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러면서 수능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노리거나 아니면 정시의 고득점을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리비에서는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들에게 걸맞는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집단식 회기라 되어진 일반적인 재수 프로그램들에 잘 맞지 않는 학생들, 아무래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학력의 중간에 단절 부분이 발생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 졸업자나 재수생들에 비해서 연령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 자신만의 학습에 대한 방법들을 추구해야 되는 경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고시 출신자나 또는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실패하신 N수생들 또는 반수생들 또는 이렇게 최적화되어진 프로그램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걸맞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 독학재수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독학재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취약 과목에 대해서 1:1 맞춤형 수업,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취약 과목 독학재수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세 번째는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학생에게 적합한 1:1 맞춤형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이퍼 재수 연간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을 컨설팅을 통해서 끌어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연간 컨설팅은 학생의 학습 상태와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학습의 목표 방향을 제시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목표를 실현할지에 대한 실행 체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학생이 학원에 입학을 하면 뭘 하게 되냐면 2025년도 수능에 대한 결과나 검정고시 시험에 대한 결과, 모의 시험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서 3월부터 11월 달까지의 학습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매달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3월, 4월, 5월, 6월 가면서 매달 2번 정도씩의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이 학습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의 현재의 학습에 대한 성취도, 또 학습의 문제점,
개선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나 또는 목표에 대한 방향들을 설정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매달 저와 함께 컨설팅을 직접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특히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은 이런 점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학생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목표 방향을 세워서 아이가 올해 안에 원하는 대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시 컨설팅과 정시 컨설팅이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검정고시라고 해서 무조건 수능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뭐 특기자 전형이나 또는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시에 대한 컨설팅 또 나중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정시의 컨설팅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연관 컨설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검정고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2024년도에 의학 계열만 79명의 합격생을 내고 있어요. 의대가 66명, 치대가 6명 정도를 합격을 했고요. 의학 계열 외에도 상위권 대학에 실제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이퍼리뷰에서는 검정고시 출신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또 재수 프로그램들은 독학재수, 취약과목 독학재수, 성공재수 종합반이라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의 목적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연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제1회 검정고시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에 대한 대비 지금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